자, 아기들은요, 자, 세상에 관해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 어떤 통계적인 학습을 뭐한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가이드. 4강 9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통계를 이용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측을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이 통계와 예측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누가? 아기들이. 요 세 개로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능가요? 가시죠. 자, 그래서 작은 통계학자처럼 아이들은요, 바로 뭐냐면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만들어 이 통계와 예측으로 가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성을 바로 어떻게 한다? 어세스,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측도 하나의 평가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예측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환경으로부터 바로 새로운 증거를 통합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위에서 액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액션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통계와 그 다음에 예측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구나. 아기들은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 페이 유의 어떤 창의적인 연구에서 보면 10개월에서 14개월 아이들은 첫 번째로 expressed, 바로 뭐냐면 핑크나 블랙 롤리팝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자, 선호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액션에 취한다. 아까 행동을 한다. 이 얘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두 개의 캔디 어떤 상자가 단지가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는요, 블랙 롤리팝이 있었고, 핑크보다, 또 다른 것은요, 블랙보다 핑크 색깔이 더 많았어.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험자는요, 그녀의 아기들에게 눈을 감게 했고, 그려보라게 했다. 각각의 바로 단지로부터 하나의 롤리팝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요, 바로 뭐 하고 있었어? Could you see only the stick? 바로 뭐 했어? 어떤 스틱만 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 이게 여기 딱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막대기 있잖아. 요거 막대기만 이렇게 보이고 사탕은 밑에 있고. 알겠지? 자, 그래서 not the color, 색깔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롤리팝은요, 바로 어떻게 separate, 바로 분리되어서 놓여져 있었고, 불투명한 어떤 컵이 있었는데 오직 스틱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컵이 있었고 이렇게 컵이 있었는데 여기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사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틱만 이렇게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기들은 컵까지 기어가서 아까 통계적으로 그들의 선호하는 색깔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바로 뭐냐면 그 컵까지 바로 기어갔다 이런 거죠. 알겠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컬러가 바로 majority, 다수가 그 컬러, 그러니까 선호하는 색깔이 다수가 있는 바로 뭐야? 어떤 그 단지로부터 그것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험자는 이런 것을 demonstrate, 증명했는데, 자, 아기들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reactive,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매우 어린 아이들도 바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은 뭐한다? 빈칸한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desire, 바라는 결과를 maximize, 바로 뭐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아까 통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선호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매우 어린 아이들도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죠? Absorb information set.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
그들이 observe, 관찰하고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성을 estimate, 바로 뭐야? 예측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estimate는 예측한다는 아까 뭐 했어? 아까 expectation, 기대였죠. 알겠죠? 자, 그들이 관찰을 하고 배운 거는 바로 뭐야? 이게 통계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측하고 또 이 가능성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바로 어떤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였었죠. 알겠죠? 그죠? 아까 guiding the active였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관찰하고 배우는 것은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통계. 그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한 거는 결국 뭐야? 어떤 예측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바로 측정한다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야 한가요? 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빈칸 또 데이비드 호이스는요. 자, 이거 다 풀어왔었죠? 자, 프로페서 교수인데 어떤 인류학자 교수인데 다른 문화 그러니까 어떤 냄새와 이게 리처드 트렌천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그 전환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장례식이나 통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습관 하나의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그 문화적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주목했냐면 이 장례식이나 통과 의례와 같은 전환의 의식과 신트가 뭐야? 냄새 사이에 다른 문화에서 잦은 association, 연결을 주목한다는 얘기죠. 자, 그는 뭐라고 암시했냐면 바로 지금 그럼 첫 번째 줄에서 다른 문화에서 뭐와 같은 거? 냄새와 알겠죠? 어떤 전환의 의식 요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냄새는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뭐 했기 때문에 when cooking smell 자, 바로 여기 바로 보자. 어떤 cooking smell 요리하는 냄새는 요리는 어떤 smell 냄새가 난다. 알겠죠? 그렇죠? 요리하는 냄새는 결국 그 음식에 대한 날 것의 재료의 전환에 신호를 준다는 거죠. 신호를 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기를 요리하면 너네 고기 처음에 무슨 냄새 나? 소고기 냄새 나? 안 나? 돼지고기 냄새 나? 안 나? 안 나지? 그러면 고기를 요리했을 때 냄새가 나면은 이 날 것의 재료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지. 알겠지? 요리를 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물리적인 전환의 다른 종류의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빈번하게 accompany 동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전환의 순간을 위해서 바로 상징적으로 뭐한다? appropriate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냄새는 바로 뭐야? 냄새는 상징적으로 적절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scent 냄새는요 tend to 바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장소를 바로 뭐야? 어떻게 escape 바로 탈출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안 좋으면 벗어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인간의 통제를 spread out 바로 뭐야? spread out 무슨 뜻이에요? 퍼지게 할 수 있고 냄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자주 어떻게 전환적이 될 수 있다. 전환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냄새가 좋아하면 거기에 있는 거고 냄새가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들의 범위, 즉 냄새의 범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냄새를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 화장실 들어갔어. 누가 똥을 싸고 나는데 엄청 냄새가 심해. 아주 그냥 똥구렁 내나. 그러면 거기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지. 그래서 위에서 뭐라 그랬어? 냄새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알겠죠? 자, 너는요
처음에 네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바로 빵을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몇 분 동안 after a few minutes inside 있으면 너는 더 이상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코가 적응을 하죠. 바로 아무리 심사숙고하게 노력을 할지라도 자 왜냐면 이런 것은 결국 뭐야? 후각의 적응과 지침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체적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것은요 takes on overheating 바로 우리의 period constant exposure 끊임없는 노출의 기간 후에도 우리의 주목 우리가 냄새를 계속 맡을 수 있는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냄새를 계속 맡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냄새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시체 썩은 냄새 이거는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있어도 냄새가 나. 끔찍할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자, 그래서 냄새는 어떤 신호를 주냐면 빈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체인지 변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간의 표시로서 바로 종종 표시되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냄새는 어떠한 신호를 준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적인 perception, 어떤 의식의 적응이다, 적응의 신호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스테이트의 어떤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한 어떤 전환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사건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적응이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 의해서 각 개인에 의해서 할당된 사회적 상태의 신호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회적 공간이나 집단적 기억에 보이지 않는 architecture, 바로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냄새는 내가 거기에 있으면 냄새가 더 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결국에는 처음에 맡았다가 냄새는 뭔가를 계속 변화를 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 1번이요? 변화를 주니까 몇 번이에요? 수가 몇 번? 2번이죠. 상태의 변화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공간의 변화도 통하죠. 공간을 통한 변화죠. 왜냐면 내가 거기 냄새가 맡기 싫으면 어떡해? 떠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도 일어나죠. 왜? 바로 냄새를 뭐 하게 되니까? 적응을 하게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점점 더 상태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지? 그 얘기를 2개 하고 있었잖아요. 이해 가요? 가시죠? 네, 됐죠? 그럼 끊었다 갑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수가 없어. 네. 자, 판단의 variability가 무슨 뜻이야? 변수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예상되어지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 판단의 변수가 환영받을 수 있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최고의 판단이 will be rewarded, 보상을 받을 때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판단의 변수를 예측하고 했을 때 바로 이게 보상을 받는다면 바로 어떻게? 최고의 판단이 되는 거지. 자, 몇몇 회사가 있지. 어떤 같은 조직 내에서 심지어는 몇몇 팀들도 있고 compete to 바로 뭐냐면 같은 고객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같은 접근법에 바로 focus on 그 해결책들을 집중하고 싶지 않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왜냐면 이 같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연구원의 다양한 팀들이 과학 뭐와 같은 백신의 개발과 같은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바로 뭐 할 때 어떤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각도로부터 그런 것들을 바라보길 매우 원한다는 얘기야. 왜? 바로 뭐냐면 이 판단의 변수가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지. 알겠죠? 심지어 날씨 예측도 때때로 그죠? forecasters 그죠? 뭐와 같은 경쟁적인 선수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석가들은 지금 어떤 누구도 바로 그 fame, 명성을 얻기 위해 확실히 하는 그죠? 어떤 누구도 바로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명성을 얻기 위해 확실히 하는 그죠? 근데 이 분석가는 어떤 분석가야? 바로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외쳤던 분석가지. 반면에 바로 어떤 누구도 바로 그러한 주목하지 않은 채 남아있던 합의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과 어떤 판단의 변수는 또다시 어떤 환영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 변수는 첫 번째 단계가 오직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는 다 예측할 수 있어. 근데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거지.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판단의 결과, 즉 변수의 결과는 결국 다른 것들과 서로 맞붙을 것이고 바로 결국 최고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봤자 결국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뭔가 얻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장에서 in nature, 본질적으로 선택은 결국 셀렉션을 바로 뭐다? 일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한다? 아니지.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해봤자 뭐를 얻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없이 어떤 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셀렉션이라는 건 뭐야? 변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변수는요. 그러니까 셀렉션 어떤 결정을 말하는 거죠.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셀렉션을 위해서 판단을 얘기하는 건데 판단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변수 없이는 어떤 것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축음이 자, 어떤 영리한 실패는 준비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자, 어떤 과학자들도요. 자, 어떤 전에 해봤던 거나 실패했던 실험에 대해서 어떤 실험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do your homework, 숙제나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고전적인 영리한 실패는 가설을 뭐한다? driven,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시간을 taken, 소비하고 왜 네가 바로 100 이하를 믿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너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바로 올바르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나의 하버드 동료인 토마스 에스맨은요 어떤 기업 전문가인데 뭐를 알아냈냐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홈워크의 스키핑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스키핑 걸렀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트라이앵글라이트라는 온라인 데이팅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너무나 기능적 제한 그러니까 어떤 시장 수요와 맞지도 않는 기능적 제한만 출시를 서둘렀던 회사가 있어. 자, 이 회사는요 빠르게 출시하기를 바랬고 설립자들은요 연구 그러니까 어떤 연구 고객의 인터뷰 뭐 하기 위한 바로 뭐냐면 어떤
unmet, 필요 충족하지 않는 필요를 위한 조사하기 위해서 고객의 인터뷰를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중요한 준비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요,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알겠죠?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죠. 토마스는 이러한 공통적인 실패를 어떤 빠른 실패의 주문, 그죠? 이라고 탓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너무 과잉 강조, 그죠? 과잉 강조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준비의 shortchanging, 빠른 준비 기간이 부족한 거죠. 게다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일단 네가 숙제를 했다면 너는 바로 그것이 너에게 말해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기본에 뭐 하라는 얘기야? 집중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몇 번이야? 자, 골라보세요. 5번. 그렇지. Take time to conduct.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시간을 가져라.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해 가요?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풀어왔나요? 네. 자,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맞았어요? 지금 낫이 나왔으니까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겠죠. 자, behave, 행동하다,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아주는 거 맞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자, 위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이타주의의 어떤 이볼루션, 진화 이건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나오면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can arise 자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플러스 자동사 나오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완전이죠. 그러니까 위치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니치가 돼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가시죠?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답이 나왔네. 이게 문제를 쉽게 냈지? 자, 그 다음에 주제. 자, deforestation이 무슨 뜻이에요? 산림 벌채죠. 알겠죠? 자, 산림 벌채는요,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산림 벌채의 어떤 드라이버, 요인들은요, 매우 다양하고, 나라마다 매우 별이 다양하다. 자,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바로, 어떻게? 지역 스터디스를 지역 연구의 많은 어떤 숫자들을 함께 연구하고 모으고 일반화하기 시도를 한 거야. 왜 도대체 산림을 다 깎을까? 벌채를 할까? 이것은 바로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요인의 정보, 왜 산림 벌채를 하는지, 즉 이것은 지금 양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뭔가를 늘리기 위해서 땅덩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굉장히 방해됐어.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직접적인 양의 컬러레이션, 상관성이 바로 뭐냐면 특정한 행동의 산림 벌채에 대한 특정한 양과 made linking, 연결되는 게 거의 few 있었어? 없었어. 알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산을 다 깎고 난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엔젤슨과 카이스모는요 140개의 바로 뭐냐면 트로픽 어떤 열대 우림의 이 디포레스테이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경제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본 거야. 그래서 뭐를 발견했냐면 내가 어떤 근접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 디포레스트가 종종 뭐와 연관돼 있다? 좀 더 많은 길, 더 높은 농업 가격, 낮은 급여, 그 다음에 off-farm employment, 어떤 농업의 고용의 부족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 연구원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이것이 뭐와 같다. 정책은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정책은 경제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화와 연관된 정책적 개혁은 그렇죠? 정책은 어떤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숲의 압력의 어떤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adjustment 바로 뭐야? 어떤 관련된 조정이고 경제적 자유와 이 개혁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를 지적했냐면 많은 연구들은 바로 많은 연구들은 어떤 안 좋은 방법론을 지금 얘네들이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안 좋은 방법론을 채택을 했던 것이었고 낮은 질적인 데이터를 채택을 했던 거야. 이것이 바로 뭐야? 마크로 거시경제 요인의 역할에 거시경제 요인의 어려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conclusion 바로 뭐 하는 거야? drawing 그쵸?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어렵게 했다 이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정확한 결론을 drawing 도출해내는데 바로 뭐야? 어렵게 만들었던 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몇 번이 되겠어요?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네가 제대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이러한 이상한 좀 바로 뭐야?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몇 번이 되겠어요? 지금 산림 벌채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렵다 라는 얘기니까 몇 번이야? 수아야 몇 번? 1분? 어? 1분? 그렇지. 그러니까 특정한 원인에 그러니까 어떤 산림 벌채의 특정한 원인에 기인하는 명확하게 기인하는 어떤 원인에 대한 뭐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요? 가시죠? 네.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다 풀었니? 풀었어? 풀었어? 우리 민용이를 위해서 좀 시간 좀 주자. 민용아, 첫 줄 한번 해석해봐. 근데 온더 아더랜드가 반면이란 뜻 아니에요? 한편. 한편. On the other hand지. 이건 한편. 아, 그러네. 이번에 한편 응. 세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응. 현대 과학의 우세한 놀라운 성공은 응. 그것에 의존하는 것과 응. 과학적 기관에 대한 extraordinary. 광대한 놀라운.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응.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 근데 반면에 과학의 우세적인 사회적 포지션, 위치는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과학적 기관에 대한 힘을 부여한다고 하잖아. 이런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냐? 지식 습득의 대안적 형태를 바로 소외시키는 marginalizing이 무슨 뜻이야? 소외하다. 따시키는 거지. 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식 습득의 대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지. 대안을 어떤 소외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알겠어? 과학 기관에만 어떤 너무나 과학 기관만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그다음에 해보세요. 어디에요? It is clear, it's not clear that 과학과 이것에 대한 사이에는 여전히 정당한 경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 그치? 여전한 그러니까 과학과 대안 사이에는 어떤 공정한 경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자 과학은 바로 뭐냐면 과학 혁명 즉 16세기 18세기 기간과 비교할 때 21세기의 인식론적 우세함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도 솔직히 간단한 것도 아니다는 얘기지. 과학만이 우세해? 그런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민용아 그래서 잠시만요. 디스 이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응. 현대 아니지 자유로운 사회에서 의 과학에서 펄 프레이밴드의 응. 주요한 주장인데 주요한 주장인데 그가 이제 제시하는 것처럼 케아스테지 뭐라고 제시했다. 우리 배웠던 거지. 네. 오늘날의 과학은 그것의 이제 경쟁적인 이점 때문이 아니라 그 입맛대로 조작해왔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그것의 입맛대로 리지드 조작해왔던 조작해왔던 쇼 때문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메리트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의 우세함은 어떤 비교적인 어떤 메리트, 어떤 장점이 아니라 쇼처럼 조작되었기 때문에 알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봐도 바로 뭐냐면 과학은 꼭 이건 과학에서만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과학은 그만큼 조작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과학만이 다 뭐는 아니다. 길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인용아 몇 번? 아까 잠시만요. 오 번이죠. 5번. 그러네요. 과학은 지식의 최고의 길인가 여전히 그 얘기죠. 알겠어요? 네. 됐죠? 이지하죠? 네. 자, 어법. 자, 2분 이건 30초 드릴게요. 30초면 풀 수 있어.
자, 다 푸셨죠? 네. 몇 번이야? 5번 5번이요? 아니에요? 몰라, 나도 봐야지 알지. 이거 이주야 아야. 아 왜? 홀마크가 주어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즈 is 스루 위치야 위치야. 스루이지 그렇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맞습니다. 대동사 문제지? 두야 아야. 두요. 그치 앞에 뭐 비동사 나온 게 없잖아. 네. 5번인가? 1번이요. 1번이네. 이 쉬운 문제를. 자, 그 다음에 5번 무관한 문장 몇 분 드려요? 이거는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쉬우니까. 자, 됐죠? 자, 민용아, 네. 점사 해보세요. 해석해보라고요? 네, 아 예. 이 공공 스피킹 대중의 스피킹 연설, 대중 연설. 대중 연설이죠. 근데 딜리버리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연설하자. 아 그래요. 응. 공공 연설에서 이제 거의 또는 아예 준비 없이 된 강연은 응. 임프로프트 스피킹이라 불린대요. 그치, 즉석 스피킹. 즉석 스피킹이라 불립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즉석 스피킹, 즉흥 스피킹. 즉흥 스피킹. 알겠죠? 이 글의 주제는 이걸로만 가야 돼. 자, 수아야, 그 다음 거. 준비나 연습이 따로 없이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의사소통할게. 응? 매일 즉슨 말하기를 한다. 그치, 너는 즉흥 연설을 한다. 매일 네가 바로 뭐야? 어떠한 준비나 약간의 연습 없이도 순간적으로 스프링업 튀어나오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매일 즉흥 스피킹에 관여한다는 거지. 너네가 무슨 나랑 얘기할 때 말 준비해오니? 내가 물어보는 얘기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요. 예를 들어 너가 학급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캠퍼스 조직의 만남 동안 말할 때
너는 즉흥 스피킹을 사용하는 중이다. 그쵸? 이것도 즉흥 스피킹에 관한 거야, 안 하는 거야? 관한 거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점에서 즉흥 말하기는 너가 이미 가지고 있고 편하게 사용하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다. 이것도 즉흥 말하기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즉석에서 너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 광범위한 준비 또는 주목, 노트스. 그렇지. 주목 맞죠? 네. 그는 이제 너가 너의 대중 연설 학급 그리고 교실 너머에 덜 구조화된 이제 스피킹 상황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지. 즉흥 말하기지.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좋아요. 이러한 전문 지식은 발표자가 특별히 그 연설을 위해서 수행한 세심한 조사를 통해 relevant 준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서 기반됩니다. 그렇지. 근데 즉흥 말하기가 전문 지식이니?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4번 탈락. 알겠어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야, 또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뭐. 단원 다 외웠니? 아, 단어 안 줬다. 보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10강. 오늘 6강이에요? 어? 오늘 10강이에요? 아, 오늘 9강 시험 보는 건데 시간이 애매해.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많이 풀었으니까